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예,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시크릿 코드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죠. 태양광이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끝났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태양광 산업은 2기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장이 제일 처음에 생성되는 태동기에서 지금은 모든 업체들의 밸류 체인이 완성된 상태에서 단계별로 지금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경쟁이 과다한 쪽, 아니면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쪽, 이런 쪽의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아남아서 보면은 향후 본격적인 이제 성장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1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2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2기가 언제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2020년. 근데 이거는, 그리드 패러티라는 부분이 언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화랑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상당히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간.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경쟁 관계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살아남고요. 살아남는 기업과 여기서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형성이 되겠죠. 도태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요.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제 향후 나타나는 최고의 호황기를 좀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인곳 웨이퍼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셀 플러스 모듈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레이 그런데 하여튼간 발전소 단계로 분류를 하죠. 여기를 발전소 단계.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시공을 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를 하는 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어느 단계에 속하고 현재 어느 기에 속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때는 최고 호황기였는데 지금 2기로 돌아가면서 어떠냐. 인고 네이퍼는 현재 여기 관계에서 지금 어떤 관계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셀 모듈 쪽은 전체적인 환경들이 어떠냐. 발전소 지금 단계에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에서의 어떤 시공 능력과 운영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머릿속에 그림들이 좀 있으셔야지 태양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라는 종목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종목이죠. 근데 어쨌든 OCI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게 결국 OCI라는 회사는 뭐냐면 폴리실리콘의 최강자였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밸류체인 쪽에서 제일 앞단 쪽이었고요. 그리고 1기 쪽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봤던 쪽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처음에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소수 몇몇 업체들의 어떤 그 집중력이 있었던 쪽이고요. 이쪽에서 선도 기업들 그 전체적인 장을 그러니까 그 산업을 이끌던 핵심 기업들은 이때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때 수혜를 많이 입었던 쪽이 OCI라는 회사고, 사실 OCI라는 회사는 그 전까지 태양광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양제철화학이라고 그래갖고 별로 이제 그 회사가 실적도 많이 안 내고 있고요. 뭐 크게 그 시장에 두각받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 쪽을 접근을 하면서, 뭐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는 그때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 산소만큼이나 많은 규소를 갖다가 화학적 처리를 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IT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인고 웨이퍼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인고 웨이퍼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규소를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LED 쪽을 만드는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알루미나라는 거를 가지고 녹여서 인곳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를 어느 걸 녹여서 그거를 형성을 시켜서 인고 웨이퍼를 만드냐는데, 얘네들은 이제 규소라는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규소 같은 경우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양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타이어 같은 걸 얘기를 할 때는 천연 고무 가격이 어떠냐, 합성 고무 가격이 어떠냐,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비중이 어떻게 가냐. 그렇기 때문에 원가의 구성에서 얘네들의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얘네들의 실적에 대한 방향들이 결정된다면, 지금 폴리실리콘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소라는 거는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규소에 대한 화학적 처리를 해서 만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폴리실리콘의 BEP점이 20불 정도, 20불 이상이 됐어야지 이제 BEP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20불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20불이 돼도 이익이 나는 구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최근 뉴스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것들이 태양광 업체들이 흑자로 전환됐다.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의 의미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OCI 기본적인 회사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업부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직 케미칼, 그리고 카본 케미칼, 기타 사업부. 자, 베이직 케미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이라는 부분이고, 결국 여기는 태양광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84%, 그러니까 67%, 약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의 주가는 결정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양제철화학 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본 케미칼 사업 부분을 해서 카본 블랙, 빛제, 벤젠, PA 이런 게 전체적인 매출에서 37% 정도. 크게 이 부분이 좌지우지해가지고 주가를 형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폴리실리콘의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폴리실리콘의 업황을 좀 볼 때는 폴리실리콘은 상당 기간 동안에는 아직 공급 과잉은 있지만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잠깐 보여드렸었죠. 예. 지금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폴리실리콘 전 세계 생산량은 한 2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좀 치고 나왔다. 그래서 중국 쪽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한국은 18.4%다. 근데 OCI 기준으로는 생산 능력이 5만 3천 톤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비교적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공까지는 아니지만 운영관리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다시 높아지는 구조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OCI는 지금 2013년도 하반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요. 2013년도 하반기에 태양광 설치 수요가 일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부터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과잉 설비가 축소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이제 중국 쪽의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설비 축소 쪽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로당 20불에서, 전체적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안정적인, 상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BEP점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손실을 보는데 지금은 BEP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 업황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쪽, 그러니까 특히나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기회가 주어진 게 중국과 유럽, 그러니까 중국 대 유럽, 미국 등 나머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반더핑에 지금 최고의 수혜를 입는 쪽이 이제 OCI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게 이제 태양광이 최대의, 수요처가 될 거예요. 얘네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총 38기가와트 정도의 발주가 나오는데 이 중에 14기가와트 정도가 중국에서 발주가 나오니까 약 40% 이상이 전체 태양광 수요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수요가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자금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단계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유럽, 미국과의 무역 분쟁, 태양광 분쟁은 국내 기업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거고요. 특히나 폴리실리콘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OCI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셀과 모듈 여기에다가 반덤핑을 때려서 관세를 50%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해서 반덤핑을 해서 역시 50%를 세금을 매겨버린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주요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에서 현재 25% 정도, 독일에서 34%, 한국에서 25% 정도 수입을 했어요. 전체적인 양을. 그러니까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100 중에서 미국이 25개를 수출을 했고 독일이 34개, 그리고 한국이 25개 정도를 수출했다면 얘네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50%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얘네들께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걸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비싸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거를 쓰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술의 격차는 우리가 오히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꾸로 이쪽을 지금 쓰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OCI 같은 경우는 2% 관세는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우위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OCI가 새롭게 뭔가의 그 성장 동력을 찾은 게 뭐냐면 이제 폴리실리콘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이용한 인고 웨이퍼까지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셀 모듈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그 이익률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게 결국 발전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는 폴리실리콘 판다, 인고 웨이퍼 한다, 셀 모듈 한다 쪽이 아니고 앞으로는 발전소의 규모가 커져야 돼요. 발전소의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용, 상업용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규모 발전소가 많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38기가와트라고 했는데 이게 100기가와트, 200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커져버리면 결국 이쪽의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OCI도 결국은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발전소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은 샌안토니오 쪽에서 400메가와트. 그러니까 400메가와트라는 것은 결국은 0.4기가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0.4기가. 요 정도를 지금 발전소를 내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25년간 연간 800억에서 900억 정도. 이거는 연간입니다. 25년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년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이제 현금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산업이 1기가와트가 된다면 만약에 얘네들이 1기가와트가 된다면 최소한 2천억에 가까운 현금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수익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OCI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산업의 2기 단계에서 3기까지 살아남는 업체들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릴 거다. 그래서 OCI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리실리콘은 20불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의 영업 환경이 나빠질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되는 거죠. 많이 팔면서 이익이 확대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수요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발전소가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OCI는 중국에 대한 분명한 수혜,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발전소라는 거를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양광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폴리실리콘 얘기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내용인지. 그랬다가 여기를 조정받고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움직였던 게 뭐냐면 뭐 70자라고 그래갖고 뭐 자동차, 뭐 LG화학, 뭐 이런 것들 7개의 종목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었고요. 이러면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고점을 찍은 게 65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65.7불 할 때였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지금 20불 정도니까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2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20불 정도니까. 자,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터뜨렸던 부분이 뭐냐면 잘 되니까 대규모 시설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다가 국내 주식을 담보로 해외에서 돈을 차입하는 그런 ADR을 발행하는 형태가 나왔죠. ADR을 발행을 하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시설 투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설 투자가 독이 될 거냐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는 독으로 온 거죠. 왜 그랬냐면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태양광 업황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한 시설 투자가 화를 불렀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양광은 결정형과 방막형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방막형은 폴리실리콘을 아주 얇게 까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형은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 쪽이 결정형으로 갔다면 얘네들의 규모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기회가 됐었을 건데 결국은 모든 지금 산업들이 지금 방막형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방막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생산 털비 투자 자체가 이제 독이 돼가는 거죠. 얘네들이 이 당시에 어디까지 지금 확대를 하려고 그랬냐면 거의 한 12만 톤 정도까지도 폴리실리콘 양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 자금을 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이게 독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사례는 크지 않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업황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정상적인 대형주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만큼 꺾였다는 것은 결국 폴리실리콘의 고점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업황의 최고치는 보여줬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의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하단은 잡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상단이 잡히면서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는 장기 박스권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장기 박스권도 공간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 괜찮은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OCI라는 종목을 좀 쳐다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될 거냐면 이 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워요. 다시금 폴리실리콘이 65.7불을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30불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한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결정은 언제 할 거냐면 한 2015년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지금 20불 이상 넘어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바닥 수준 정도로 일단 파악할 수가 있고요. 주가는 어떤 일정한 밴드를 가지고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대표 종목인 OCI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는 현재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만 예전처럼 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상승 정도를 노리는 매매가 가능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은, 그러니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종목을, 태양광 종목을 딱 쳐다볼 때는 어느 구간에 속하냐, 그리고 어떤 기에 속하고 어떤 이익을 내냐, 이런 걸 이제 먼저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이제 OCI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쪽 기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케미칼은 지금 어느 구간에 속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케미칼은 태양광의 전 밸류체인을 완성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도 되고요, 이쪽도 되고요, 이쪽도 되고요, 이쪽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커버를 해서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수공장. 여수공장이 연간 10,000톤. 이게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케미칼 자체적으로 연간 10,000톤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13년도에 시험 가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3년도에 시험 가동을 마무리했고 14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폴리실리콘은 하나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인고네이퍼라는 단계가 있죠. 인고네이퍼는 어디서 하냐면 하나그룹 안에 하나솔라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솔라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케미칼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비상장업체인데. 근데 하나케미칼이 지분을 48%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의 성장은 또 하나케미칼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 또 인고네이퍼라는 부분에 그 태양광 업황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인고네이퍼는 아마도 2015년도에는 그 수요와 공급 원리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고네이퍼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인고네이퍼 생산 능력은 연간 800메가와트. 800메가와트면 0.8기가와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0.8기가와트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솔라원이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역시도 모든 부분은 어디서 하냐면 셀 모듈 쪽에서 거의 매출의 80% 정도가 뜹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지금 흑자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집중되는 부분이 너무 셀 모듈 쪽에 집중되어 있고, 셀 모듈 쪽은 이익률이 큰 쪽이 아니고 규모의 경제, 많은 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그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는데, 셀과 모듈은 하나솔라원, 하나큐셀 두 회사로 나눠집니다. 하나솔라원은 주로 어느 쪽을 담당하냐면 아시아 쪽,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큐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독일 쪽에서 인수를 한 거니까 하나큐셀은 독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됐고요. 얘네들이 셀 기준으로는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2.3기가와트, 상당히 큰 양입니다. 그리고 모듈 쪽으로 1.3기가와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위치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쪽에서는 3위 정도 업체이고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하나케미칼이 큐셀의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케미칼은 태양광이 돌면은 가장 빨리 돌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개발, 설계, 구매, 시공. 이쪽은 하나솔라에너지라는 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소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개발, 설계, 구매, 시공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플랜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플랜트라는 게 이제 그 전체적인 공장을 짓고 그 안에 기계도 집어넣고 기계 배치도 어떻게 하고 기계 운영도 어떻게 하고 관리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이제 발전소 쪽에서 개발, 설계, 구매, 시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솔라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비 유지 및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많은 시스템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중에는 금융 시스템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고 그러면 돈도 끌어와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금융 네트워크, 하나 무역, 하나 LNC. 그리고 전체적인 머리 역할은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
지금 직접 이쪽 최고 부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매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머리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모든 밸류체인이 완성된 업체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이 지금 태양광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최고의 성장 엔진으로 최고의 방향으로 지금 몰고서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태양광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 원래 좋은 회사였어요. 이익도 많이 냈고요. 회사도 상당히 좋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투자 아니면 금융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만성 적자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벌어도 태양광에서 까먹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12분기 만에 지금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돈걸로 보셔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돈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날 거고요. 내년보다 후년이 더 날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셀 모듈 쪽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여수 공장이 완공이 돼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경제성이 확인이 되면 이쪽에서 매출 기여도가 좀 나타나면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업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흐름들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공장 가동이 새로운 태양광 쪽에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수혜를 입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업체들 미국하고 유럽 쪽이 그 모듈 업체들 미국하고 유럽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관세 그 50%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납품받는 것보다는 큐셀에서 납품받는 게 싸겠죠. 미국이나 유럽 쪽이. 그래서 그 큐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지금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태양광 쪽의 모듈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 이제 모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굉장히 그 규모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하나솔라온도 중국의 그 모듈 쪽에 관련한 어떤 기회는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케미칼에 대한 태양광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리는 게 종목에 대한 관점 자체가 그 다른 전체적인 회사 하나를 놓고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는 산업 하나를 놓고 이 회사의 가치나 내용들을 좀 보는 겁니다. 자, 태양광 산업은 장기 침체가 지금 해소가 됐고요. 일단은 화학 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태양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의 이제 전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케미칼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이제 지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고, 하나케미칼 역시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때 태양광, OCI라는 부분이 확대되면서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시장 전면에 부각될 때, 그때 주가를 이 정도로 형성을 한 거죠. 57,000원 정도. 57,000원 정도로 형성했다가, 만성적인 적자. 정확하게 딱 2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3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년, 2년. 한 이 정도 되겠네요. 한 3년 정도의 적자를 이제 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주가에 대한 거의 바닥이 지금 확인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게 이제 돌아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과연 그럼 태양광 쪽에서 OCI가 유리할 거냐, 하나케미칼이 유리할 거냐? 물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아마도 OCI의 주가 상승은 아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태양광 업황이 정말 좋아진다면 저는 이 점을 뚫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이 근본적으로 아주 좋아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OCI보다는 하나케미칼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넥셀론입니다. 좀 생소하신 기업일 거예요. 생소하신 기업일 건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OCI의 자회사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OCI의 자회사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말 태양광 산업이 살아난다면 좀 숨겨진 진주가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속한 쪽은 어느 쪽이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 때 어느 단계에 있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단계에.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은 잉곶하고 웨이퍼 쪽이 주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죠.
요 단계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익이 매우 높진 않지만 높은 편이에요. 이익이 매우 높진 않지만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황이 돌면은 괜찮을 거다. 근데 이쪽에 대한 업황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년 정도 되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인곳 웨이퍼 시장에서 대부분 글로벌 인곳 웨이퍼 시장은 대부분 어디가 장악을 하고 있냐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보면은 중국, 대만,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 안에서 전체 규모 면에서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6위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력은 있는 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인곳 웨이퍼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입니다. 수급 조정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15년도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면 지금은 실적이 이제 적자이고 회사 가치가 제대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14년도 하반기에 수급 조정이 되면서 얘네들이 턴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본격적인 업황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주가는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넥솔론의 또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중국 업체의 그 대규모 구조조정이에요. 인곳 웨이퍼 시장 역시도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는 상태에서 살아남는 업체만 살아남는 이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확대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글로벌 유기업체다. 전체 생산량 기준으로. 그래서 1.7기가와트. 현재 1.7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웨이퍼 가격이 서서히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폴리실리콘 가격 회복되고요. 인곳 웨이퍼 가격 회복되면 셀 모듈 쪽도 당연히 회복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가격들은 변화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웨이퍼 가격이 현재 회복 중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태양광 모든 업체에 대해서 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에서 웨이퍼가 지금 현재 제외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아까 무역 분쟁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폴리실리콘과 셀 모듈 쪽이라고 했고 요게 지금 제외됐냐 안 됐냐의 지금 얘기는 좀 있는데 최근 어쨌든 간에 지금 무역 분쟁이 지금 제외된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그 대규모 업체들이 넥솔론에서 지금 웨이퍼 구매에 대한 여부를 지금 검토 내지는 협상 중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되게 되면은 넥솔론에 대한 주가는 분명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기회로 인곳 웨이퍼 쪽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I가 눈을 딴 데로 돌렸던 게 뭐냐면 발전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OCI의 400메가와트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공동 참여를 해서 여기다가 지금 텍사스 현지에다가 셀하고 모듈 쪽에 공장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를 이용해서 유럽하고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이제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거는 일단 뭐 구조상으로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물류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여기다 공장을 짓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 자연스럽게 그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넥솔론은 2014년도에 영업이익은 아마 흑자로 돌았을 것 같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는 대부분 부분 마무리했고요. 밸류체인의 고른 영업 환경 개선이 지금 현재 나타난 상태에서 유럽과 중국의 반사이익은 실적 개선에 대안이 될 거다.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면 업황 회복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내부 안에서 인곳 웨이퍼 쪽에 업황 회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유럽의 무역 분쟁에 수혜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웨이퍼는 15년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이때는 주가의 평가가 달라질 거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들이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다
다들 바닥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다들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거 주봉인데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권을,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주가는 대부분 바닥을 확인하고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기행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L자형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게 이제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 이제 이게 상승하게 되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지금 저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업황 흐름은 2015년도에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좀 잘 지켜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는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분위기 때문에 약간 올라온 걸로 보시면 돼요.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동거라기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약간 드러났는데 이걸 갖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이 업체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 환경 자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서 타이밍을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솔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네들이 주로 이제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를 주로 팔던 데인데, 이제 얘네들은 주력이 이제 어느 쪽으로 보시면 되냐면, 화학 쪽하고 필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폴리우레탄 원료를 이용해서 자동차, 조선, 건설, 이쪽에 납품을 하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필름을 이용해서는 LCD 쪽, 그리고 일반 산업재 쪽, 이런 쪽에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중요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EVA, 볼소 필름, 이런 것이 이제 태양광, 셀 안에 들어가는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셀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얘네들의 역할입니다. 얘네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전반적인 흐름에서 딱 놓고 보면은 자동차 업황, 조선, 철강 쪽이 좋아지고 태양광이 좋아지면 얘네들의 주가는 많이 가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한꺼번에 동반해서 나타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자동차 쪽하고 조선 쪽이 살아나면서 태양광 쪽이 살아나면 SKC에 대한 주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전지의 핵심 소재인 EVA 시트, 볼소 시트, 백 시트, 일괄 생산. 그림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EVA 시트라는 게 전체적으로 셀을 만드는 안에 구성해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강화유리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서 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하나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얘네들이 이쪽 관련해서는 1200톤, 근데 이게 4000톤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4000톤 정도 기준으로 보면 7.5기가와트의 태양전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올해 태양광 쪽이 38기가와트, 40기가와트 정도라고 본다면 7.5기가와트면 상당한 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동안 거의 뒷봉에서 독점을 했었어요. 뒷봉에서 독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개발을 해서 상당 부분을 지금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SKC에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좀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SKC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요. 다른 부분하고 좀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근데 일단은 분명한 것은 SKC는 태양광의 성장, 더불어 조선, 건설, 자동차의 모든 경기 회복에 수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좋아지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경기가 어느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주가는 좀 애매한 형성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업부는 태양광 산업의 회복만으로 지금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요. 경기 민감 산업, 아까 말씀드린 조선, 건설, 자동차 모든 회복 여부가 상승의 신호인데 이것이 나타나면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주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위쪽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올라온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적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나와서 지금 올라왔고요. 차트 모양도 괜찮습니다. 차트 모양도 괜찮고 사실 이제 다른 산업 쪽에서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바닥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뭐, 가격 조정 받았고요. 기간 조정 받았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새로운 패턴들. 그래서 예전에 얘도 이제 그 태양광 쪽 움직일 때 같이 해서 묶여가지고 좀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업황의 회복은 이 SKC의 주가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역시 태양광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바닥권을 탈피하는 박스권 정도의 상당 부분의 그 가격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반등 폭이 지금 현재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폭만 갖고도 꽤 수익 실현 가능이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TCK입니다. 조금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좀 생소한 업체들이 좀 몇 개 보이는데요. TCK는 지금 어느 쪽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냐면 흑연 쪽입니다. 흑연. 흑연 제품. 흑연 쪽을 하는 거고요. 흑연이라는 건 반도체 태양광용으로 납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녹이느냐의 방법에 있는데 얘는 흑연을 녹여서 LED 쪽이나 반도체 장비 쪽에 그 기타 부품 외로도 지금 쓰고 있고요. TCK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도카이 카본하고 합작해서 경영진은 5대5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고순도 핫존. 고순도 핫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흑연을 가공을 해가지고 다결정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1500도 고온 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안에다가 모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카본을 갖고 여기서 이제 1500도 가열 처리를 해서 결국은 다결정을 완전히 단결정 인곳으로 형성시키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형성시켜서 이거를 인곳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 고순도 핫존이라는 게 이 시장이 존재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그 경쟁력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기업 환경은 전방산업 확대에 대한 투자는 마무리한 단계고요. 최근에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현격하게 저하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은 아니지만 만약에 전방산업이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지금 마무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만 하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시장 진입은 처음에 이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흑연 쪽에서 약간만 좀 한 가지만 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흑연, 실리콘,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의 기술 응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제 성패가 좌우가 되는데요. 이 흑연이라는 것은 2차 전지 응급물질입니다. 2차 전지 응급의 열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환경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한 핵심 기술, 카본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는 하나의 보너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권 탈피 중이에요. 바닥권 탈피 중이고 최근에 이제 한번 움직였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의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 태양광 업황의 상승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자 어디냐,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태양광 업체를 투자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업체가 어디에 속하는 업종이고 현재 기업 환경은 어떻고 현재 이쪽에 속해 있는 구간의 영업 환경은 어떠냐,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의 영업 환경이 어떠냐, 이쪽의 영업 환경이 어떠냐, 이쪽의 영업 환경이 어떠냐 해서 얘네들의 각각의 기술들이 어디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리고 또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 그리드 패러티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기억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용은 도달을 했는데 이거는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도달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상업용, 산업용으로 쓰는 부분이 여기가 도달하는 시점이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기를 어디서는 2015년, 어디서는 2017년, 어디서는 2020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봤을 때 2015년에서 2017년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그러면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시기가 도달된 그 이후에 살아남은 업체들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기업 환경 쪽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만약에 그런 업체를 갖고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주가의 수익률은 상당한 부분을 보상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초기에 시장에 생성되는 생성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성장기를 진입하기 위한 초기 국면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을 담보로 한 투자 원칙에 맞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태양광도 거의 근사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근사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말씀드렸던 업체들이 어떤 환경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태양광의 3주차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주차, 그리고 2주차, 3주차, 3주차에는 최종적인 종목까지 정리를 했는데, 종목을 한 서너 개는 좀 더 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안 돼갖고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제가 뭐 무료 방송을 한다든지 어디 그 방송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때 좀 추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는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주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풍력이라는 걸 가지고서 다시금 또 3주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실 때는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